예, 저기 제일 힘차게 손 드신 분을 마지막 질문자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리교육과 대학원생 이종선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장정혜 선생님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장정혜 선생님께서 그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문학가들 혹은 문학이 너무 대접을 받거나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실질적인 접근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지적을 하신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글쓰기를 하거나 할 때 사실 이런 부분 문학적 글쓰기라든가 인문학적 글쓰기라든가 그런 사고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장정혜 선생님이 지적한 것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칼럼은 이제 그 비평은 저도 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정일 씨가 이분 좀 독특한 분이세요. 장정일 씨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도 교육을 이렇게 많이 안 받으신 분이세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책 읽고 독서만 어떻게 보면 독서와 사색만으로 자기의 어떤 세계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책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평소에 장정일 씨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세월호 사고 같은 게 났으면 논픽션이 한 20종 이상 나와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밀리언셀러가 되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제정신인 사회고, 예? 우리나라가 논픽션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본 칼럼에는. 그리고 이제 문학작품 소설가 작가인 분이 그 소설보다는 논픽션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애정이랄까 이런 거를 표현한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딱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어떤 시기에는 소설이 많이 읽히는 시기가 있어요. 막 밀리언셀러 소설이 막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기에는 논픽션이나 뭐 자기계발서라든가 실용서가 주도하는 시기도 있고요. 그게 늘 바뀌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몇 년간은 소설이 안 읽히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소설이 안 읽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설가들이 응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것, 읽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어떤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 어떤 것, 그거가 있는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걸 응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화답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좀 해봅니다. 이러다가 또 소설이 많이 읽히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인문서가 이제 붐을 이루고 있죠. 최근에 인문서의 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논쟁이 있던데요. 하나는 진짜 인문학의 위기냐 아니냐. 대학의 인문학은 고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 나는데 밖에서는 인문학 강의, 인문학 교실, 인문학 모임 이런 게 무지무지 많아요. 저한테 그 일주일에 10개씩, 5개씩 그 사이에 정도로 이렇게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대부분 다 인문학 공모임, 인문학 교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못 가거든요. 저를 안 가니까 요새 그런 데를. 주로 글쓰기 강의만 하고 다니고 자신이 없어져 가지고요. 그 대학은 인문학이 말라 죽는데 사회는 지금 인문학이 폭발이고 뭐 심지어 재벌 3세까지 나서 가지고 뭐 인문학 강좌하고 다니잖아요. 좀 인문학적으로 기업 운영이나 하시지.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 뭐 자기 뭐 인문학 강의 다니래. 그거는 교수들이 다니면 되는 거지, 지식인들이. 재벌 회사 회장 같으면, 상속자 같으면 자기 회사를 인문학적으로 운영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사는 개떡같이 운영을 하면서 무슨 인문학 강의를 오너가 하고 다니고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또 한 차원은 출판과 관련해서 쉬운 인문학 있잖아요. 뭐 하룻밤에 하는 인문학, 뭐 처음 시작하는 인문학, 무슨 생각하는 인문학 이래가지고 인문학 입문서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인문학이 무슨 아주 고매한 영역인가? 특수 영역인가? 거기 들어가려면 입문부터 해야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이제 인문학의 시장화, 그래서 인문학을 상업화하고 완전히 인문학을 빙자한 천박한 상술이 판친다.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좋은 현상이다. 무슨 인문학이 무슨 신선 노름하듯이 어디 특별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인문학이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인문학이다. 그래서 인문학의 대중화라는 현상을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 쪽이에요. 저는 그 대중적인 인문서 필자 중에 한 분이 당구 선수하고 결혼한다고 어제 뉴스에 났던데, 이지성 씨하고 차유람 씨가 결혼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차유람 씨는 제가 좋아하는, 저도 동네 당구를 가끔 치기 때문에 우리 당구계에서는 여신이잖아요, 차유람 씨가. 띠동갑인 이지성 씨하고 결혼을 한다고 뉴스가 났기에, 이지성 씨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나름으로 무명 시대를 견디면서 책을 냈다가 이제 꿈꾸는 다락방인가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베스트를 낸 분이죠. 이 엇갈리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문학이 소위 문사철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인문학이 너무 도도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었다. 너무 자기들끼리 놀았다. 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인문학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문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인문학은 우리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문자를 읽을 수 있고 텍스트를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좋은 인문학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일부 좀 내용이 부실한 그런 책들이 막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잔뜩 달고 나오는 이런 것을 나쁘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현상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현상에 불만이 있다면 좀 더 내공이 깊은 지식인들이 좀 더 읽을만하고 좀 더 무게가 있고 그리고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읽을만한 그런 인문서들을 써주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분야의 필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 독자로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감하면서요, 6시까지 비워줘야 된대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는 그냥 작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이라도 격려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강의 한번 듣는다고 글이 잘 써진다면 그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 축구 실력이 향상되겠죠.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륙했구나, 내 다리로 뛰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시는 순간이 오리라고 봅니다. 멈추지 마시고요. 멋진 글을 쓰시는 지식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